예, 오늘은 2020년 12월 12일 아침인데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몇 자 좀 적어 봤습니다. 몇 자 적어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예.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번 이 일은 우리 현대사에서 아주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날이기도 한데요. 사람들은 에이 뭐 왜 저는 골장 선생이 정치에 이런 데 관여하고 정치에 이런 데 신경을 쓰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 할 수도 있는데요. 예. 저는 그런 이야기라면 제가 아주 단호하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지 뭐 제가 어떤 학자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 해서 이 사이에 제가 전명한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에 또 제가 또 동의하고 싶은 그런 정도의 양식을 가지고 여유로운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는 나의 사상이고 철학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제가 앞에서도 한번 그런 내용으로 동영상을 올렸지만 이번 대검찰청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어난 작금에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일은 명백하게 뭐냐면은 검찰 쿠데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골장 선생은 이거를 검찰 쿠데타라고 말을 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심리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고 국민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인사권에 관여한 정도를 넘어서 인사권에 도전했던 것이죠. 그것이 조국 사태를 불려왔던 원인이고요. 두 번째, 조국 사태를 통해서 70여 개의 영장을 청구해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인 차별화되지 않는 민주주의에 대한 통제 방식의 민주주의 적용 방식에 있어서의 위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대로 하자는 것이 차별을 전제로 하는 법치주의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처럼 검찰은 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검찰 식구라든지 요번에도 라임 사건과 관계되어서 검찰들이 술자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명백한
법치주의에 대한 차등인 것입니다. 차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를 내세워서 민주적 통제 질서를 위배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쿠데타이고요. 그동안에 검찰청에 있는 식구 봐주기라는 이름으로 100명에 1명이 검찰 식구들이 기소가 된다면 일반인들은 40%가 기소가 된다는 것이죠. 왜? 똑같은 죄를 짓고 한 사람은 1%고 한 사람은 40%입니까? 이것도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기소 편의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저거들 방식의 노름인 것입니다. 세 번째, 검찰총장은 누구의 검찰입니까?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을 위해서 사법권을, 검찰권을 자제하고 최소한의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중립성을 위배해서 검찰총장이 지금 현재 유력한 대권 후보 1위에 지금 현재 올랐다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일말에 지역적인 연고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습이라든지 학벌, 지연,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일어나는 문제에 가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것을 제가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요소를 이용하고 정보를 가공하고 언론을 조작해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화라는 것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고로 이제는 이번에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를 개혁하고 언론을 개혁해서 그리고 언론 개혁과 더불어서 재벌 개혁이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난 해방 이후 100년 동안에 부조리 했던 우리 사회의 가짜 양반들 내지 가짜 지배자, 가짜 국회의원들, 정치, 기타, 교수, 사상가, 기타들에게 제가 일종의 역사적인 심판이 앞으로 전개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읽었던 내용을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2일 윤석열 검찰 쿠데타 직무 배제가 있는 날인데요. 우리가 해방 후 정변이 3변이 일어났는데 박정희 5.16 전두환의 노태우 12월 10일 11이 사태라 그러죠. 작금의 2020년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 검찰 쿠데타는 지난 100년 동안의 적폐 세력들이 권력을 틀어진 권력의 본산을 저로서는 폭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 힘을 준 군인들이 2번에 걸쳐서 엉뚱하게 권력을 남용해서 쿠데타를 했고요. 이번 검찰개혁이 전형적인 검찰 권력 남용이라는 것이죠. 곧 있을 언론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권력 집단의 욕구와 욕망을 국민의 여론을 조작해서 마치
가짜 질서를 만들고 가짜 법을 만들고 합법성을 가정하여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쿠데타는 민주통제를 무시하고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고 검찰 식구 봐주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위배는 엄격한 검찰 쿠데타의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통제를 제거해야 하고요. 그동안 지난 400년 동안의 권력의 중심축이었던 조선 후기의 노련 집권 287년과 일제 35년 박근혜 탄핵까지 70년을 적폐 세력의 중심축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역사적 판단은 우리 김덕일 역사TV에서 김덕일 선생의 말씀처럼 역사관이 미쳐 날뛰고 있는 현재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 세력이 바로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의 작검의 권력의 총본산이라는 것을 저는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저들은 그렇게도 뭐냐면 방해하는가? 그러면은 이것이 되고 난 이후에 사회적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지적하고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그토록 방해하는가? 하기를 꺼려하는가? 바로 그들이 지난 400년 동안의 가짜 명문가의 시대가 고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그들의 민낯이 밝혀지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사는 결코 그들을 파헤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역사는 그것이 용납되어서는 국가가 바른 정기를 가지고 나가기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검찰개혁 다음에 일어날 것이 우리가 언론개혁인데 그들이 둘이 검언유착으로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라는 이런 언론재벌과 그 언론재벌을 뒷받침하고 있는 재벌들이 뒷배경이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 민낯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현재 그동안에 그들의 존중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고 검찰도 살 수가 있고 변호사도 살 수가 있고 의사도 살 수가 있고 판사도 살 수가 있는 그들의 무한한 무궁한 권력의 속성을 가졌던 것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동안에 가짜로 자기를 치장해서 가짜 명분과 반열에 올랐던 그 부분들이 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존중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돈과 학벌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들 사이의 풍토가 제가 강의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돈 많이 벌었어? 골장 선생 너 돈 많이 벌었어? 너 아들 지금 서울대학교 나왔어? 이 두 가지가 권력이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너 돈 벌었어? 이 말은 너 돈 벌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 이 사이에 너는 돈 못 벌었잖아.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요. 너 아들 서울대학교 나왔어? 이 말은 서울대학교 나와야만이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사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으니 너는 아니잖아. 이런 거를 말하는 거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지금까지 한거해왔고 끊임없이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런 연유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사라져야 우리가 차별이 없는 법치주의로서 정의감이 있는
우리 동양 철학을 구현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그동안의 격동기 구한말과 일제시대 때 산업화 세력의 6.25 전쟁으로 덕을 본 부조리한 집단의 명망과 명문이 다 파헤쳐진다는 것이죠. 예, 구한말의 노론들이 정책을 조작하고 사상을 조작하고 철학을 조장해서 민중을 수탈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자기를 받으면서 일제시대 때 친일 행각을 하고 친일 행각 위에 처단되지 않는 상태에서 산업화 세력으로 둔갑하여 오늘날에 그들이 명문가를 자칭하면서 그들이 시대를 보장받았던 지난 400년의 굴곡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명망가와 가짜 명문가를 저는 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들이 그토록 개혁을 반대하는 이유는 돈이면 다 된다던 지난 시대가 끝나간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개혁이 되면 그 다음은 역사개혁이 되어 그들의 후손이 몰락하기 때문인다. 여기에 편성한 집단은 신분 세탁을 할 것이다. 악랄한 가문은 한국을 떠나게 될 것이다. 자, 검찰개혁과 언론의 개혁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역사개혁으로 갈 것입니다. 역사개혁이 되면은 그들의 후손의 몰락은 일어날 것은 뻔할 것이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사회는 그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편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동안의 400년 동안의 권력에서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데 자기의 신분 세탁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예고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미쳐 날뛰고 있는 식민사관과 임나 일본부를 주장하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주장을 떠받들고 있는 일부 역사학자들의 시대가 몰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악랄하게 했던 가문들은 조용히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국고 유출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로 엄격하게 그들을 얽어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민주화를 주장하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400년 동안에 미쳐 날뛰었던 과거의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의 현재의 왜곡된 사회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난국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진보란 무엇인가라는 말 속에 사회의 부조리부터 개혁하고 자기 스스로부터의 개혁하고 자기 스스로부터의 경제로부터 해방되는 모습으로 갖추어질 때 제가 좋아하는 자유평화 행복의 극락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오늘 설명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